다음은 이제 김연희 기자 기사를 가지고 얘기해 볼 텐데요. 시사인의 과학 전문 기자로 거듭난 김연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김연희 기자인데요.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 배경에 진단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인데요. 이번에는 이 한국의 코로나19 대규모 진단 검사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김연희 기자의 기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진단 검사, 진단 키트에 대해서 취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방역을 비교적 잘하면서 우리나라의 진단 검사가 지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다들 좀 웃으실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어디에서 진단키트 수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 기사들 네. 덕분에 좀 약간 자부심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맞서서 이렇게 대규모 진단검사 체계를 한국이 어떻게 구축할 수 있었는지 또 진단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고 궁금증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풀어봤습니다. 이른바 아무튼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시리즈를 계속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아무튼 마스크였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집대성했다고 변진경 기자가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수준이면 지금 책을 내야 될 판이에요. 아무튼 코로나19 책을 내야 될 판인데 이렇게 계속 아무튼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네, 당분간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계속 시키고 계셔서요. 그분이 이제 누군지 다들 알고 계셨나요? 어떤 분이 지금 시켜서 지금 아무튼 시리즈가 나가고 있는 건지? 알고 있죠. 그분이 좀 욕심을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김연희 기자가 과학 전문 기자가 된 것도 그분 때문 아닐까요? 과학 전문 기자가 된 적이 없고요. 예, 네. 아무튼 이번 주는 아무튼 진단이에요. 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최초로 개발한 게 아니라고 해요. 최초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예, 아마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하는 게 진단 키트를 최초로 만들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쓰이는 리얼타임 PCR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전자 증폭 검사는 현재 사실 의료계에서 되게 널리 쓰이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검사를 하려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특화된 진단 시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진단 시약 자체도 개발이 막 그렇게 까다로운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앞서서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이 먼저 WHO에 개발법을 보고를 했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개발법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쓰고 있는 그 진단 시약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잘한 게 뭐냐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잘한 거는 이 진단 검사를 하는 진단 키트를 만들었다는 것보다도 검사를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그게 사실 잘한 거거든요. 대량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우리나라가 잘한 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본부랑 각 시도에 보건환경연구소라고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만 진단검사를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도 이렇게 아마 그런 기관에서만 되게 최근까지도 그 검사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던 거를 2월 7일을 기준으로 민간 의료기관까지 쭉 확대를 하고 그러면서 민간 제조업체에서 만든 진단키트에 그러니까 여기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평가를 하고 허가를 내줬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아무 데서나 검사를 하면 안 되는 검사잖아요. 틀리면은 굉장히 커다란 피해가 오니까. 그래서 이 의료기관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지 그리고 이 진단 키트가 정확도가 쓸 수 있는 수준인지 이 평가를 빠르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민간으로 빨리 보급할 수 있었고 여기에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지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 그 규제 완화하고 이제 혁신을 한 거네. 이런 혁신이라고 그래요. 혁신적입니다. 일종의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긴 한데 그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자체도 미리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발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메르스 사태 때 했던 고생, 이게 이제 배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감염병 전문가분들을 많이 취재를 하잖아요. 예. 그 취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메르스 사태라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이나 보건 당국한테 아주 뼈저린 경험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제가 이번에 인터뷰했던 분은 세브란스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에 계시는 이영민 교수님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에서는 일본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라고 이거는 이번에 생긴 건 아니고 계속 일본이 이 감염병 위기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문가 기구인데 여기에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또 민간 쪽에서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코로나19 TF 소속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네. 이 어쨌든 한국식 검사체계 구축을 하는데 민간의 가구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메르스 때 어떤 심정이셨냐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네. 그분이 약간 헛웃음을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렇구나. 예. 네네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예. 감염병 진단을 하는 부서가 좀 아마 여러 군데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그거를 집중을 해서 감염병 분석센터라는 이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고 이게 미국에도 있는 제도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감염병 위기 시에 긴급하게 진단 시약이 대량으로 필요할 때 네. 빨리 민간 업체들의 진단 키트를 평가를 해서 네네.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이번에 굉장히 빛을 봤던 거고, 그리고 이 제도를 그냥 뒀던 게 아니라, 예. 사실 우리가 메르스랑 이번에 코로나19 사이에 크게 감염병 위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에서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들, 뭐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감시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진단 시약을 만들 수 있도록 이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이용해서 네네. 일종의 연습 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단검사를 둘러싸고, 물론 잘하고 있지만 논란도 있었어요. 맞아요. 좀 네. 지나긴 했지만, 미국의 하원 의원이 한국 진단키트는 비상용으로도 쓰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크게 사실은 보도가 되고 네네. 그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보도도 맞아요. 곧바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 미국 마크 그린 하원 의원인가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한국 진단키트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지 않는 진단키트고, 아, 그래요? 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아마 그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신속 진단 키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유전자 증폭 검사법은 분자 진단법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타겟으로 해서 보는 검사법이고, 네. 이 신속 진단 키트는 대부분 항원 항체 검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검사자 몸속에 항원이나 항체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법이거든요. 네. 근데 항원 항체 검사법은 되게 빠른 시간 내에 간편하게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정확도가 이 분자 진단법에 대해 보다는 기술적으로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검사법이에요. 아, 신속한 그래서 것은 장점이지만. 네네네. 그래서 분자진단법이, 그러니까 그 사실 정확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의학적으로 엄밀한 개념은 아니고 정확도를 따질 때도 민감도랑 특이도라는 두 가지 기준을 보는데, 이 분자진단법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한 95% 이상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뭐 98%까지 도달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면은 이 항원항체 검사법으로 만든 신속 진단 키트는 그 한 50에서 7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긴급 사용 승인 제도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한 것도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 키트들로만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은 와전이 된 거고, 그러면은 왜 그 하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은, 예. 이게 사실 국내에서도 지금 항원항체 신속 키트를 만든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에서 허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한국에선 허가를 못 받으니까 미국 FDA의 승인을 내버린 거라고 알려지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미국 FDA도 이런 거를 승인을 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겠죠.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오로지 진단 하나로 네네. 환자를 선별하는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 시장이 너무 핫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관련 기사가 엄청 나와요. 예, 실제로도 이제 정부한테 승인을 받은 그 기관들은 주가가 뭐 굉장히 뛰었고요. 아, 네네. 그래서 독자분들도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좀 잘 가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그 제품은 아니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개발한 그 신속 진단 키트들이 미국의 FDA에서는 지금 하나둘 승인을 받고 있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진단키트가 한 20여 종 넘게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는 23종이었으니까 더 많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가운데서도 신속 진단키트는 3종만 허가를 받았어요. 아, 근데 예. 이 3종 허가 받은 것도 2개는 항원항체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자진단법에서 분자진단법을 기반으로 해서 시간을 좀 더 줄인 그런 검사법들이고 하나가 항원항체 검사법인데 예. 이게 사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국내에서 쓰고 있는 지금 리얼타임 PCR만큼의 정확도는 따라가지 못한다. 아,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러면은 왜 미국에서 사용하냐라고 했더니 한 전문가분이 딱 해주시는 말씀이 거기는 진단키트가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용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왜 저기는 신속 진단키트 쓰는데 우리는 안 하냐 네.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 예, 이렇게 저는 네.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 지면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김연희 기자의 이 진단 검사, 진단 키트 관련 기사가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인포그래픽도 굉장히 많고 뭐 그래프도 많고 한데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은 정말 일부분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김연희 기자의 아무튼 시리즈 지금 기대하는 분들이 지금 속속 생겨날 것 같은데 아, 정말요? 다음 취재도 아무튼 시리즈인가요? 지금 아무튼 마스크에 이어서 아무튼 예. 진단 검사까지 나왔어요. 예, 아무튼 뭘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도 아무튼 시리즈예요? 네, 아무튼 뭘 예.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시사인싸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특집으로 지금 몇 주 연속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됐어요. 그죠? 2주가 또 맞아요. 연장돼서 예, 예. 19일까지로 네네네.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줄어들었잖아요. 맞아요, 오늘이 네. 지금 4월 6일인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긴장을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됐는데 사실 좀 지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조금만 더 이제 다 같이 서로 협조를 하고 힘들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에도 코로나19 관련된 알찬 기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